사랑에 빠지는 눈빛 연기 노하우를 좀 배우면 어떨까?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코칭대로 일단은 제 거를 한번 보고 경수님 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이. 아 너무 달달해. 아 달달한 척을. 아니, 안녕하십니까,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정말 모시기 어려운 두 분 모셨습니다. 제 인생의 최애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과학도 들어있고 사랑도 들어있고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시간도 들어있고 정말 그 영화에 어울리는 남녀 주인공 모셨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도경수, 원진아 안녕하세요. 배우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 정아영을 맡은 원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 유준 역할을 맡은 도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일단 우리 도경수님 네.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우리 이광수 배우님하고 영양사로 네네. 네, 구내식당 운영에 도전하셨는데 네네. 어떠셨어요? 케미는 좀 괜찮아요? 광수님하고? 케미는 사실 광수 형이랑은 너무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이기도 하고 엄청 친한 사이라서 네네네. 케미는 뭐 그냥 항상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요리를 하는데도 웃기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아, 보셨어요? 아 봤죠? 아, 네네네. 그 흘린 거 막 주워서 광수오빠 입에 넣는 것도 봤어요. 재밌었어요. 야. 아 근데 이게 식당 운영해서 쉽진 않잖아요. 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점심 저녁 합쳐서 한 70인분 됐었는데 사실 소량 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량 조리가 해보지 않으면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를 조리병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아. 그거를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번에 네네. 구내식당을 한 건데 힘들기도 힘들었는데 재미있었던 게 컸어요. 왜냐면 식당을 하고 싶다라는 네. 그 목표가 항상 있었거든요. 언젠가 나는 내 이름이 걸린 식당을 하겠다. 네. 도경수의 삼겹살 막 이런 거.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저는 50대 이후 50대 조금 이후. 나중에 생각을 했었는데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험을 미리 해본 거죠. 전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맛있는 거 해드리고 맛있는 거 드셨을 때 행복해 하시는 그거를 제일 저는 좋아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또 하게 돼서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원래 요리를 그러면 잘 하시나 보네요, 그러면.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네. 좋아해요. 왜냐면은 이게 행복한 경험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요리를 못 하잖아요. 불행한 경험을 줍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몇 번 불행한 경험을 주는 걸 받다 보면은 좀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 그죠. 행복해한 거 자체가 요리를 잘 하시는 거네. 아, 또 예능도 나오시고 연기 활동도 하시고 도전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도전하는 그런 성향이 뭐 약간 연기에 영향을 주나요? 엄청 영향이 많이 돼요. 왜냐면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할 인물을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적 없는 삶을 연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도경수라는 제 자신도 호기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도전하는 걸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캐릭터를 이제 표현을 하면서 몰랐던 것도 엄청 많이 알게 되고 그게 엄청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 다양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배우 아니면은 나만의 개성이 완전 뚜렷한 배우 이 둘 중에 어느 쪽 길이 조금 저는 다양한 쪽이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네. 이번에 이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도 비슷한 캐릭터는 아니니까 네, 또 지금 하던 다릅니다. 거랑, 그죠? 왜냐면 제가 영화에서 네. 멜로를 처음 해보거든요. 첫 멜로예요? 네, 첫 멜로예요. 드라마에서는 해보긴 음. 해봤지만 그땐 사극이었고 또. 근데 지금 첫 도전인데 멜로가 저는 또 재미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자연스러운 감정이잖아요. 그런 거를 표현하는 게 저는 너무 재밌게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기대가 됩니다. 진아님은 지난해 예능 프로 지구마블 원진님하고 같이 페루, 맞아요. 미국 다녀오셨어요. 네. 원진님도 나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아, 그래요? 봤어요. 예, 보셨어요? 언니 지금 영화 보고 있는데. 그래요? 네. 여행 캠이 괜찮았죠? 저 너무 네. 너무 좋았고 그 가게 된 계기가 제가 너무 원지 언니 팬이어가지고 진짜. 그 팬심을 막 여기저기 말하고 다녔다가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여행도 같이 가게 된 케이스였는데 너무 좋았던 게 배운 게 되게 많았어요. 좀 성향이 완전히 정반대의 성향이거든요. 그래요?
언니는 어. 좀 계획 없이 어. 뭐든 그냥 어. 막 해보는 스타일이고 아. 저는 A부터 Z까지 다 정리를 해서 가는 아. 그런 스타일인데 언니랑 같이 여행하고 나서 좀 강박도 많이 깨지고 혼자 계획을 안 하고 가면은 약간 나쁜 일이 생길 거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거든요. 뭔가 계획 없이 가면 뭔가 불안하고. 네, 갑자기 어. 생기는 상황은 나쁜 상황이다. 맞아. 이게 충분히 즐길 먼저.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맞아요. 아. 그 불안감이 항상 있었는데 원지 언니랑 같이 여행을 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은 선물같이 특별한 기분을 주는 상황이다. 이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뭔가 생각보다 내가 갑자기 생기는 상황에 적응을 되게 잘하고 나 되게 당황하지 않고 위기를 잘 모면하는 사람이구나. 맞아요. 약간 나를 조금 어. 다시 알게 되기도 하고 굉장히 또 알바를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아는데. 네, 아르바이트도 정말 많이 했어요. 어. 저는 일단 서비스 알바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어렸을 네. 때 할 수 있는 게. 근데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을 친구들이 많았는데 전 재밌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 웃으면서 인사해주면 저도 기분이 좀 좋아지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 다 웃으면서 또 인사하시죠. 웃으면 웃어주세요. 그쵸. 오셨을 때 뭔가 막 이러고 오셨다고도 고민되시죠? 같이 골라드릴까요? 이러면은 정말요? 이러고 또 막 같이 웃어주시고. 이거는 근데 형평성은 좀 없어요. 형평성이 없는 게 네. 뭐예요?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아 그럴 수 있죠. 그럼 제가 네. 운이 좀 좋았던 건가요? 좋은 진아님이 운이? 웃으니까. 아. 제가 이게 알바하면서 웃는다고 오신 분들이 그렇게 환하게 안 웃어주십니다. 어떤 것 사실 근데 같아요.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일인데 긍정적으로 풀어내신 맞아, 거니까. 엄청 긍정적이에요. 이거는 사실 어떤 삶을 대하는 태도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경수님 또 아르바이트 혹시 해본 거 있으신가요? 있죠. 저도 있어요. 어떤 거 하셨습니까? 저도 고깃집에서 해봤고요. 고깃집. 야 역시 이것도 역시 요식업. 나중에 요식업을 하실 분답게. 그거는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네. 고깃집에서 뭐 이제 홀도 보고 포장. 그러니까 우리가 막 빼빼로데이 때 편의점 가면 네. 이렇게 선물 포장으로 이제 그 이벤트처럼 쌓여 있잖아요. 예쁘게 해놓는 거. 그거 포장하는 야. 그런 것도 해봤고요. 데뷔를 일찍 했는데 그래도 알바를. 고등학교 때. 일찍 또 경험을 해보셨군요. 또 다들 또 대단하시다. 정말 활동력이 좋으시네요. 대단합니다. 네, 뭐 요즘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또 말할 수 없는 비밀이 개봉을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언제죠 개봉이? 설 연휴 때입니다. 설 연휴. 네. 27일 날 합니다. 27일 딱 설에. 네, 딱 설에. 진짜 그때는 뭐 영화관에 또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죠. 영화를 보기 위한 날이죠. 저희가 게스트의 매력을 배워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가 또 말할 수 없는 비밀이 굉장한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막 대사가 많은 게 아니라 눈빛으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련한 그런 것들. 사랑에 빠지는 눈빛 연기 노하우를 좀 배우면 어떨까. 사랑에 빠지는 사랑에 눈빛 연기. 빠지는 눈빛 연기. 저 오늘 영화를 오늘 처음 봤거든요. 네. 배우고 싶더라고요. 아, 예? 어떻게 하는 배워요. 거예요? 어떤 사랑에 빠지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뭐가 없거든요. 근데 그냥 눈으로 이미 자 지금부터 난 사랑에 빠졌다. 더 이상 어떤 토도 달지 못하게. 그래서 영화의 타당성을 굉장히 만들어주는.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사랑에 빠지는지 한번 일단 설명을 일단 이론적으로 들어보죠. 이런 쪽으로. 이거는 이거는 먼저 근데 예. 없어요. 그런 어떤 노하우가 없고 아 그래요? 사람이 진짜 사랑할 때 음. 예를 들면 뭐 이성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때 기억을 떠올리고 어. 아 내가 사랑을 하면 이런 형태겠구나 이런 모습이겠구나 이런 상황이겠구나 이거를 생각을 하고 그걸 그냥 하면 그게 표현이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니 근데 사실 다 됩니다. 그래요? 네, 한번 보여줄 수 한번 있나요?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이제 코칭을 받으셨으니까. 오케이. 이론을 그러면 배웠으니까 네. 코칭대로 일단은 제 거를 한번 보고 경수님 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이 너무 달달해. 달달한 척을. 아니 약간 입술이 왜 이렇게 마르죠? 근데 뭐가 좀 기억을 하셨죠 어떤 순간을. 뭔가 떠오르긴 했어. 눈이 좀 촉촉해지셨어요 하시다가 아 그거예요. 진아님 한번 가겠습니다. 진아님. 진아님 한번 어떻게 가겠습니다. 잘 떠넘겼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보세요.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사랑에 빠져서 애교를 부르는 거야. 이거 아닌데 이거. 궁금하시다면 이게 근데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 상황이 다 주어져야 되긴 해요. 그쵸 구체적인 그게 상황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데서 갑자기 사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 이게 구체성이 상황이 주어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어. 라고 이제 집중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하는
거죠. 경수님 한번 가겠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지금 이쪽 눈에 약간 다래끼가 나가지고 오늘 안경을 꼈는데 한번 어떤 상황, 구체적인 상황 하실 거예요? 구체적인 상황. 카페에 네. 너무 내 이상형이 안 정말 되는 이상형. 거야. 내 문 인생에서 열고 진짜 들어갔는데 어. 내 이상형이야. 정말 이상형인 거예요. 카메라가 이상형인 카메라가 거예요. 이상형. 근데 그 사람이 눈이 딱 마주쳤어. 거기까지. 딱 문 열었어. 근데 딱 봤어. 딱 봤어. 근데 이상형이야. 근데 눈이 마주쳤어요? 오. 저는 못 마주쳐요. 저는 못 마주치고 아, 못 맞추시는구나. 이상형이야. 그러면 아. 딱 봤다가 혼자 이렇게 아, 빠졌다가 눈이 만약에 마주쳤다. 그럼 저는 부끄러워서 이렇게 못 볼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진짜 고개를 돌리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때는 돌리는데 네. 이상형이잖아. 돌리고 다시 봐. 맞아요. 이게 다시 보게 되죠. 계속 보게 되죠. 계속 봐. 네. 자꾸 봐. 다시 봐요? 다시 봐요. 나 무조건 다시는 봐요. 못 봐. 이상하게 뒷눈으로 봐요. 이 근데 느낌으로만 보이죠, 봐. 보이죠. 이 느낌으로 보여. 뒤통수로 볼 수 근데 있어요. 진짜 내가 그쪽 안 봐도 보여요. 겹눈이야, 겹눈. 뒤에 있는데 어. 갑자기 일어난다 그러면 갑자기 곤충이야. 야, 근데 진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진정한 사랑에 빠지는 눈빛 연기는 말할 수 없는 비밀. 영화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아님은 학창 시절에 방송 댄스 동아리 또 진짜로? 네 하셨다고 들었고요. 네, 배우 활동하시면서 킥복싱도 하셨다고. 아이고야. 야, 네 이게 맞아요. 좀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좀 잘 질려요. 방송 댄스 동아리는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예. 그때 한창 이유리 선배님 아, 10미닛. 10미닛이랑 뭐 툭툭툭 막 이런 거 하고 어. 나름의 화려한 화려하게 시절에. 또 근데 너무 네. 빨리빨리 질려버리다가 내가 더 이상 좋아하는 게 남아있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좀 두려움도 있고 질린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순간에 굉장히 집중력 있게 하는 거잖아요. 네. 또 왜냐면 그러네. 왜냐면은 재밌는 게 우리가 소위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뭐든지 빨리빨리 질리는 천재 중에 가장 대표 주자가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오. 다빈치의 업적 중에 보면은 이 많은 업적들 중에 제대로 마무리를 해놓은 게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웃긴 게 그 미완의 업적들조차도 어마어마합니다. 맞아. 이거를 저는 안 좋은 거는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음. 난 왜 이렇게 뭔 진득하니 못하고 빨리 질리지? 근데 네. 이거를 천재의 특성 중 하나로 생각하세요. 그래요? 네. 좀 약간 부정적으로 천재였네. 생각했어. 그렇죠? 나 천재였네. 레오나르도 다빈치형 천재. 네. 그래서 저 영화 얘기 네. 하나요? 이제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 이야기로 들어가요. 들어가야 됩니다. 네,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어떤 영화인지 한번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은 시간의 비밀이 숨겨진 그 대학교 캠퍼스 연습실에서 이제 제가 유준이고 정아라는 정아. 역할인데 그 둘이 만나게 되면서 말할 수 없는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판타지죠. 판타지 로맨스 영화인 맞아요, 거죠. 맞아요. 판타지, 네. 판타지. 시간 여행이 들어가니까 SF적 요소도 있고. 네, 그죠 있죠. 판타지. 네. 그러면 이제 맡게 되신 역할이 저희가 이제 홍보할 때 얘기할 때는 피아노의 선율을 따라 사랑을 찾아 여행을 하는 여행자 같이. 여행자 정아인데 정아는 비밀이 굉장히 많은 인물이에요. 저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유도 모르게 어느 순간 좀 외롭고 쓸쓸해 보일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많이 해맑고 밝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때 뭐 어떤 비밀이 있을 것만 같은데 그 비밀을 나중에 풀어주는 게 저희 영화의 흐름입니다. 첫 등장하는 그 순간이 충격적이에요. 그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으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저희 감독님께서 연출을 하실 때 애초에 시작부터 이 아이는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어떤 비밀스러운 인물이다를 그 장면으로 좀 설명을 잘 예쁘게 해주셨더라고요. 딱 등장하는 순간에 남자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는 게 너무 개연성 있는 거야. 왜냐면 보는 나도 등장하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그걸 보는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무슨 뭔지 알겠죠? 딱 등장하는데 뭐 누구야? 정말 그 누구 예쁜 전학생 본 거 그 반에 따라가는 것처럼. 경수님의 유준이라는 학생은 또 어떤 역할입니까? 저는 아주 단순합니다. 네, 독일에서 온 교환 학생이고요. 그리고 아. 피아니스트입니다.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는 천재죠. 네. 그러고서 이제 사실 저는 정아를 만나게 되면서 정아에게 사랑에 빠지는 역할이죠. 굉장히 선망의 대상인 김유진이 우리 학교 왔대 약간 아, 그래? 근데 또 본인은 나 뭐 그냥 학생 신경 안 쓰고. 뭐 난 뭐 그냥 관심 없어 약간 이런 야, 근데 진짜로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명의 대만 원작을 꼽으세요. 정말 인생의 영화로. 여기서 나온 것 중에 이제 진짜 오래 회자되는 게
피아노 배틀. 배틀이죠. 맞아요. 피아노 배틀이죠. 야, 이거는 그 당시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던 어떤 학원물에서 배틀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런데 피아노로 배틀하는 건 정말 참신했거든요. 맞아요. 그 남자 배우 주걸륜님이 원래 피아노를 진짜 잘 치시잖아요. 맞아요. 그분은 원래 치시잖아요. 네네. 경수님이 피아노를 원래 치시나요? 저는 피아노를 다룰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연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한테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앞에 영화를 끝내고 한 3주 정도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 그 곡에서 정해진 파트, 구간은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고요. 세계에서 거의 그래도 잘 치는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제가 따라갈 수는 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가장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피아니스트 분들의 몸짓, 아. 강약 조절, 음. 그분들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거를 좀 카피를 많이 했고 야, 기대된다. 네네. 워낙에 또 연습하시니까. 그래서 저도 결과를 알면서 보는데도 되게 쫄깃하더라고요. 어. 그럼 그 대결을 하는 상대방은 진짜 피아니스트 분이셨죠. 아. 제 선생님이요. 맞아요. 아, 선생님을. 진짜로. 저희 촬영하면서 피아노 선생님들이랑 같이 손 연기해 주시는 분들이랑 너무너무 현장에서 항상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맞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어.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근데 2025년 말할 수 없는 비밀에는 이런 포인트가 또 굉장히 매력이 있다. 배경이 일단 다르고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요소들이죠. 그때 당시에는 뭐 고등학생이라고 치면 지금은 이제 대학교 캠퍼스가 배경이고 아. 그리고 지금 느낄 수밖에 없는 한국의 감성으로 음. 완전 리메이크를 한 거니까 저는 그게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음악도 시크릿이라는 곡이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곡을 제외하고 모든 곡이 다 다릅니다. 새로운 오리지널 곡을 만드신 거예요? 네네 그럼요. 어, 작곡을 다 하셨고 아, 진짜로? 네. 그럼 2025년 말할 수 없는 비밀의 OST가 새로 나오는 거네요? 네. 와, 이것도 그리고 또 굉장하다. 모든 분들이 아는 고양이 춤 아시죠? 음. 따라단 딴딴 네. 따라단 딴딴 이 곡이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곡이거든요 이번에 저희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 그래서 그 곡도 굉장히 재밌게 편곡이 돼서 네. 들으셨을 때 어떻게 들으실지도 너무 궁금하고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야. 이번에 좀 고양이 춤 그래도 좀 카피해 하시는 분들 좀 유행이 되면 좋겠네요. 요것도 피아노 하시는 뭐 유튜버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그쵸. 그분들이 좀 커버를 한다던가 아, 정말 기대가 되고요. 우리 경수님은 항상 좀 여리고 선한 캐릭터를 많이 맡으셨어요. 저요. 네네. 네. 이번에 첫 멜로 연기 어떤 좀 차이점 있습니까? 그 유준 캐릭터 자체가 뭔가 하나에 몰입하면 그냥 진짜 끝까지 파고드는. 절대 물고 놓지 않는. 네네. 아. 그 사랑의 힘은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에 올인하는 모습이 나오는군요. 네. 작품에서 사실 그렇게 제가 연기한 모습을 아마 보시지는 못하셨을 건데 이번에 엄청 진짜 노력해서 정말. 열심히 연기했습니다. 첫 멜로 연기라는 것 자체가 팬분들한테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일 것 같고 네네. 좀 소년 같은 이미지가 강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좀 남성미가 좀 물씬 풍기는. 네. 진아님 같은 경우는 비밀을 간직한 신비로운 여대생. 네. 특유의 신비로움이 좀 돋보였습니까? 사실 조명과 카메라 감독님께서 많이 주로 조명의 의지를 많이 거의 하시나요? 후광과 함께 신비로워 보이는 요소 중에 저는 빛이 되게 큰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역광으로 이렇게 싹 쳤을 때 뭐지?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딱 빛이 돌면서 그 선명하게 존재가 보이면 빛은 그렇습니다. 느낌이. 우리는 빛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왜냐면은 생존에 있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그 윤슬 아시죠? 네. 저 네. 방금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윤슬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왜 반짝반짝한 거를 좋아할까? 그거 지금 여쭤보려 했었거든요. 네, 바로 그것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좋아하는 이유는 빛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생명의 근원이라는 의미거든요. 사실 지상에 있는 석탄, 석유, 화석연료도 결국 태양이 과거에 생명체에게 줬던 에너지를 모아서 땅에 쌓여 있다가 드러난 거예요. 그죠. 지금 태양광 발전, 수력 발전, 화력 발전, 풍력 발전 다 태양 활동이잖아요. 대기의 움직임이니까. 결국은 전부 태양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본능적이었던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체라면. 저는 이게 궁금했거든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이 저거는 예쁜 거야,
저거는 아름다워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듣고 아 저거는 예쁜 거다라고 세뇌가 된 건지 그게 아니라 진짜 본능적으로 사람이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아 저게 예쁘구나를 느끼는 그쵸. 게 되는 거네요. 경이로움, 어떤 경외감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윤술 있잖아요. 윤술은 재밌는 게 생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 더 꼽자면 물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서 맞아요. 그렇구나. 네, 이렇게 우리 정하역의 어떤 신비로움을 돋보이기 위해 생명 활동에 가장 중요한 이 빛을 많이 신경 쓰셨다. 태양 활동이 정화를 도와주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네. 영화가 시간 여행물입니다. 인물이 특정 시점에서 다른 시점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던가 이런 어떤 시간을 건너뛰는 개념이 영화에서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요거 과연 가능할까? 아 실제로요? 네. 가능하지 않죠. 저도. 네. 근데 저 그거 본 적 있어요. 시간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그 이론을 본 적이. 시간이 존재하는 것은 착각이다. 시간이란 무엇인가가 이제 물리학자들에게 가장 곤란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왜 흐르는지, 시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 엔트로피라는 걸 가져와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형태로 가는 걸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라고 느낀다. 근데 이건 그럼 왜 증가하는 건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굉장히 복잡하게 엄청 복잡하구나. 사실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 시간이 흐르는 방향이다라는 것 정도로만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서 누군가가 향수를 탁 뿌렸어요. 향수 냄새가 어디로 갑니까? 무작위로. 그죠? 점점 퍼지겠죠. 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사라져요. 왜 사라지냐? 골고루 퍼졌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사라지는 거야. 향수를 뿌리는 순간은 이 향수 입자들이 여기 존재하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 뭉쳐 있는 것보다 모든 곳에 골고루 펴져 있는 게 훨씬 더 무질서한 상황이에요. 균등하게. 입자들이 점점 고르게 퍼지고 이런 것들이 점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형태인 건데 국지적으로는 엔트로피가 역전되는 현상이 있어요. 일부분만 봤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엔트로피가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다시 원점으로 가요?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좁은 지역을 보는 거고 실제 시스템 전체의 모든 엔트로피는 증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엔트로피 역전은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정설인데 참 재밌다. 여기에 이제 웜홀 같은 개념이 등장해요. 일반 상대성 이론 같이. 웜홀.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시공간을 휘어서 이걸 다른 형태로 뭔가 시간적인 어떤 조작을 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도 있는 거고. 아 인터스텔라처럼. 네, 그렇죠. 인터스텔라가 하드 SF인데 그 웜홀이란 걸 이용해서 시간을 손해를 본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죠. 네. 이런 게 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양자역학을 이용합니다. 네. 양자역학을 이용하면은 다세계석이라는 게 있어요. 네. 멀티버스. 맞아요. 멀티버스. 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주는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데 이게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고 있는 거지 실제로 내가 선택하지 않은 모든 우주도 존재한다. 재미있는 건 그렇게 우주가 너무 많아지면은 사실 그 컨텐츠로서는 좀 이상해져요. 왜냐면 모든 우주에 내가 다 존재를 하는 거야. 그럼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 존재가 너무 가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몰입한 이유가 뭡니까? 저 등장인물이 죽으면 안 돼. 죽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중우주로 가잖아요. 사람이 죽어도 있겠지. 수억 명의 내가 있어. 그럼 이게 뭐야? 무슨 재미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컨텐츠들이 다중우주와 단일우주의 개념을 적절히 섞어요. 패러독스는 일어나지 않는데 실제로 우주는 하나인 것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말할 수 없는 비밀이란 영화도 아마 그런 형태로 해석을 하지 않았을까. 네. 네. 예를 들어 다중우주잖아요. 계속 과거에서 오시잖아요. 네. 올 때마다 다른 우주예요. 아 미래가 그냥 다른. 왜냐면 너무 많은 갈래가 있으니까 아 그쵸. 그 우주로 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내가 올 때마다 새로운 우주인 거야. 그럼 올 때마다 경수님은 처음 보는 거야. 그렇죠. 올 때마다 처음 사랑에 빠지는 거야. 그러네. 그게 영화가 진도가 안 나갑니다. 네. 아니 서로 경험이 쌓여야지 진도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말할 수 없는 비밀은 단일 우주 세상의 단일 우주를 기반으로 하되 기반으로 하되. 패러독스가 일어나는 부분은 아마도 우리가 다중우주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아. 이렇게 말해요. 네. 만약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아 해보죠. 혹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사람이 본인이 후회했던 상황으로 그걸 하지 않으려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근데 별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 진짜로? 네. 아직 젊어서 젊어서 그런가요? 젊어서 그래. 뭐- 한 60살에 물어보잖아요. 당장 돌아갑니다. 아 그냥 젊었었던 과거로.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어릴 때로 갈래. 이렇게 되는 그죠. 아니 근데 사실 과거로 가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눈이 약간 간질간질했을 때 네. 미리 약을 바로 넣어.
미리. 그러면 이제 그 최고죠, 최고. 그러니까 이런 최고죠. 거 좀 자잘하지 마. 근데 저는 그냥 제 어린 시절을 보고 오고 싶어요. 그냥 귀엽고 작고 저도 어렸을 때는 사랑스러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어렸을 때 사랑스러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과거를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과거에 있는 나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보고 싶은 사진을 거지. 보시면 맞아. 안 움직이잖아.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돌아가서 뭔가를 바꾸고 싶다라는 고민하실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그렇죠. 아주 자연스러운 인지적인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항상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해요. 네네.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와요. 네네. 이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존에 유리한 형태로 행동을 하고 결과를 보고 아 다음엔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생존에 유리한 결과를 얻어요. 근데 어떨 때는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고 나면 이거가 굉장히 불리해졌어. 네. 근데 이 불리해진 길을 계속 가는 게 우리 생존에 불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생존에 유리한 길을 선택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걸 이해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후회 이런 것들을 뇌가 강하게 저장을 합니다. 너 이거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 네네. 네. 이게 너무너무 강하게 저장이 되고 기억에 너무너무 오래 남다 보니까 아 이거를 만약에 내가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후회를 남기는 이유가 우리는 지금 현재를 더 잘 살기 위해서 그걸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 안에서도 멋진 일들이 좀 일어나죠. 그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음악이 나오는 영화는 주로 이런 이 로맨스 영화랑 잘 연결이 돼요. 왜냐면 음악과 사랑이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네네네. 네. 음악과 사랑이 둘 다 뇌에 굉장히 중요한 도파민, 옥시토신, 엔돌핀 이게 분비가 돼요. 네. 음악이 주는 어떤 감각적인 경험, 사랑에 빠졌을 때 나의 신체의 어떤 감각 이게 유사한 반응을 보이니까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로맨스 이런 장르는 너무너무 합이 좋다. 관객분들은 음악을 들어 설레. 근데 사랑 이야기야. 설렘 제고. 그럼 나중에 이제 영화 끝나고 이제 OST를 들으면 또 설레. 또 배우분들을 보면 또 설레. 이런 정말 선순환 구조가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좋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사랑의 세레나데라는 게 있죠. 네. 그리고 곤충들이나 동물들도 음악으로 구애를 하죠. 네. 네. 그 재밌는 게 결혼식을 가잖아요. 결혼식에 꼭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축가가 있습니다. 사랑과 관련된 어떤 퍼포먼스는 음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알면서도 당하는 거 알면서도. 알면서도 좋아. 아는 맛이 무서운 네, 거예요. 아는 맛이 무서워요. 그 그래서 영화도 네. 아는 내용도 섞여 있을 것 같지만 그 안에 그래도 또 끌려가는 거죠. 새로운 것도 또 있고. 그러니까 이 안에 또 뭐가 다를까? 그러니까 도경수 원진하니까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너무 부끄러워하셔갖고 두 분이. 아, 근데 진짜 이게 부끄러워하시는 것도 이 영화가 사랑의 측면에서 거의 첫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이 약간 그 부끄러워하시는 그것도 좀 연결이 좀 잘 된다. 그죠? 격정적인 멜로가 아니라 정말 풋풋한 자기 일에 몰두하던 누군가가 처음으로 내가 사랑이라는 걸 빠졌는데 그걸 또 표현하는 방식이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음악인 거고. 소름. 이게 알면서 맞아. 어쩔 수가 없어요. 첫사랑이라는 게 주는 또 강렬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첫사랑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고3 때? 와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 이제 처음 이제 이성 때문에 눈물을 보였던 아직도 남아 있는 첫사랑이죠. 잊을 수 없어요 이거는. 잊을 수 없죠. 맞아요. 또 특히 남자분들이 조금 더 아니 첫사랑. 진아님은 첫사랑 혹시? 저는 첫사랑은 사실 기억이 안 나고 마지막 사랑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 애틋한 거 같아요. 나 이 사람이 첫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게 진짜 사랑이네. 이게 이랬다가 보면- 또 나중에 첫사랑의 기억이 강렬한 쪽은 잘못한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미흡했던 쪽이. 미흡했던 쪽이. 왜냐면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남자친구들과 노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들과 남자들 그렇죠 원래 뭐. 엄청 놀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후회를 하고 눈물을 보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아팠던 그런 어떤 사랑이 첫사랑이 되는 게 아닐까. 네. 첫사랑을 잊을 수 없는 게 맞긴 해요. 과학적으로. 네. 만약에 진아님이 첫사랑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네. 아직 나 아직. 청춘이구나.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우리 어린 거야.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첫사랑이라는 게 타인에 대한 정말 강력한 애착이 생기는 순간이고 완전히 새로운 감각적인 경험이 시작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내 뇌가 느꼈던 보상 시스템과는 완전 다른 형태예요. 이때 나오는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뭐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그게 첫사랑의 시작이거든요. 이때가 근데 언제냐 보통 보편적으로 청소년기나 20대 초반 네네. 이 시기에는 오히려 뇌가 굉장히 수용적이고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네. 근데 이 순간에 갑자기 신경 전달 물질이 급증을 해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엄청난 호르몬의 양, 이 경험이 너무 강력하게 말랑말랑한 뇌에 각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잊는 게 너무 어렵죠. 그럼 첫사랑이 꼭 첫 연애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아 그런 개념이면 있죠. 아 있어요. 아 있죠. 한두 명쯤은 있죠. 한두 명이나 있으세요? 한두 명쯤은. 이렇게 첫사랑 네.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네. 되게 철학가 네, 같았어요. 네. 그 이번 작품 어떤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사실 너무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족이면 진짜 가족, 연인들이 보면은 또 너무 좋은 사랑 이야기니까 연인들이 볼 수 있고 그냥 모든 분들에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제 조금 자극적인 장르들이 좀 많았다면 맞아요. 약간 말랑말랑한 그런 어떤 따뜻함을 줄 수 있는 멜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게 당기시면 네, 그런 분들에게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진아님 어떠세요? 어떤 분들이 보시면 좋을까요? 저는 한동안 극장 갈 일이 좀 없으셨던 분들. 사실 저희 영화가 음악 영화이다 보니까 그 사운드가 주는 효과가 굉장히 음악 영화는 진짜 극장에서 봐야 돼요. 그럼요. 음악은 큰 달라, 소리로 달라. 웅장하게 들으면 들을수록 네. 굉장히 몰입도가 맞아요. 좋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썸 타시거나 뭔가 짝사랑하는 상대가 맞아요. 있으신 분들 좀 같이 가고 이렇게 데이트 겸 하시면 재밌지 않을까. 지금 웃긴 부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깔깔깔깔 웃었다가 또 감동도 했다가 썸 타시거나 짝사랑하시는 분들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이게 약간 썸 타는 관계가 가잖아요. 약간 동질감을 느껴. 네. 그러면 이제 마음이 깊어집니다. 나는 남자 주인공, 너는 여자 주인공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더 깊어져요. 네. 그리고 혹은 약간 이제 우리가 사귄 지 좀 됐어. 옛날에 어떤 그 풋풋한 시절의 기억을 되살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딱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강추. 혹시 진아님은 만약에 이제 연기를 넘어 뭔가 새로운 도전하고 싶다.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저 음. 작년에 좀 여행 다니면서 한 생각인데 여행 유튜버? 아니요 여행 유튜버는 아닌데 저를 모르는 다른 어떤 미지의 나라에 가서 핫도그 가게나 뭔가 떡꼬치 같은 거나 팝업. 예, 조그마한 진짜 한 평짜리 매대 하나 놓고 거기서 날씨 좋을 때 열었다가 날씨 어두울 때 좀 오. 닫았다가 또 쉬는 날에는 여기저기 알바도 막 다녔다가 아, 좀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작년에 되게 많이 들었어요. 힐링 되겠네요. 너무 힐링도 될 것 같고 떡꼬치. 네, 뭔가 아 맛있겠다. 떡꼬치 떡꼬치 또 진짜 외국인들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아할 거예요 떡꼬치. 아니 떡꼬치가 진짜 한 번 올 겁니다. 떡꼬치 시대가. 어쨌든 네, 배우 원진아가 아니라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분야는 다른 나라 가서 떡꼬치 가게. 네, 조금 독특한데 결론이 되는데 뭐 마지막으로 올해 목표가 있다면 하나씩 좀 2025년엔 이것을 이루고 싶다. 진짜 별일 없이 그냥 2024년처럼만 잘 흘러가고 안 다치고 안 아프고 안 아프고. 그런 한 해를 보낼 수 있으면 저는 진짜 그것만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네. 2024년처럼 평안하게. 네, 그게 목표입니다. 아 좋습니다. 진아님은요? 일단은 저희 영화를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일단 단기 목표 너무 노골적이야. 말할 수 없는 아니, 비밀이 좋아, 대박. 좋아. 네,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저도 좀 비슷한 개인적인 바람은 크게 좋거나 크게 나쁘거나 너무 크고 작은 일들이 없이 소소하게 이틀에 한 번씩만 웃을 수 있으면 아, 그거 진짜 행복할 너무 것 중요하죠.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틀마다 웃을 수 있다는 거는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런 여유가 계속 있는 해가 되면 너무 좋겠네요. 저희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극장에서 개봉을 합니다. 너무너무 몽글몽글한 영화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으니까요. 많이들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잠시만요.
이게 첫사랑의 느낌입니다. 과학 속으로를 나와서 교수님 덕분에 또 재밌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과학 속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영화 1월 27일 날 개봉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기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열심히 아유. 기대하면서 생각만 해도 네, 행복하네. 개봉하는 날 정말 당장 달려서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두 분 또 이제 배우로서 계속 걸어나가실 길을 정말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1월 27일 개봉되는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꼭 보러 가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